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야담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왜 저것이 사람의 것이 맞단 말이오? 한양 뒷골목 청우에서 기생 조선이가 혼절해버렸다지요. 방금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젊은 의원의 그것이 마치 절구 때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저 총각이 누구길래 저런 것을 달고 다니는 거야? 들으니 너돌이 의원 태수라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다구먼. 기생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정작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수가 나중에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젊은 과부와 동침을 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초가 이리도 비싸단 말이야. 이거 도적놈들보다 더하구먼. 태수는 약재상에서 혀를 끌차며 나왔습니다. 다섯 나이에 뛰어난 의술을 지녔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다 보니 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래도 할머니 병을 고치려면 저 인삼은 꼭 필요한데 태수가 고민하며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서라. 엥? 나를 부르는 건가? 돌아보니 험상궂은 산에 다섯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김부자 지인 며느리 병을 고쳤다며? 그래서 우리 두목님이 그 여자를 점치고 두었는데 내 놈이 살려내서 일이 틀어졌다. 태수는 황당한 이유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아니, 병 고친 게 죄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 저라 서란 말이야. 태수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산을 타고 다니며 약초를 캐던 터라 발이 빨랐지요. 하지만 낯선 한양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젠장, 막다른 길이네. 앞은 높은 담장, 뒤는 도적들. 태수는 별 수 없이 담장을 넘기로 했습니다. 애안 모르겠다. 훌쩍 담장을 뛰어넘은 태수. 그런데 하필이면 발을 디딘 곳이 깍!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요. 나는 도둑이 아니라 그때 하녀 둘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태수를 보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어머나 춘매야. 저 사람 좀 봐. 앞소사.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춘매라는 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잠시 후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이 애처로웠지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어머. 여인은 태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 픽 쓰러졌지요. 마님, 서연 마님. 하녀들이 황급히 여인을 부축하려 하자 태수의 의원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비켜보시오. 내가 의원이니 살펴보겠소. 당신이 무슨 의원이라고. 아이고, 그런데 정말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판박이네. 태수는 서연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맥상이 심상치 않았지요. 이건 단순한 기절이 아니군. 깊은 화병에 상사병까지. 뭐라고요? 상사병이라니? 빨리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오. 태수의 침착한 지시에 하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습니다. 서연을 방으로 옮긴 후 태수는 능숙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지요. 백회열, 인당, 그리고 이 혈자리는 특별히 조심해야겠군. 잠시 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수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닮으셨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떠돌이 의원 태수라고 합니다. 도적들에게 쫓기다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수?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태수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때 춘매가 옆에서 말을 이었지요. 우리 마님은 병조판서 대감의 며느리세요. 서방님이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춘매야, 그만해. 서연이 힘없이 말렸는데 태수가 다시 진맥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깊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온몸이 병들어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서방님 곁으로 갈 수 있다면. 마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놈이 들어갔다. 문 열어라. 도적들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당황하자 서연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춘매야, 어서 저분께 서방님 옷을 가져다 드려라. 네, 마님. 그건 어서 저들이 들어오기 전에. 춘매가 급히 남자 옷을 가져오자 태수는 영문도 모른 채 옷을 갈아입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에 딱 맞았지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서방님이에요. 3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통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병조 판서 댁이에요. 당신도 무사하고 싶다면 저희 말대로 하세요. 곧 대문이 열리고 도적으로 위장한 건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자가 이리로 들어왔다는데 잠시 수색 좀 하겠다. 무례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때 태수가 위험 있게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옷을 입으니 정말 이 집 주인처럼 보였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요? 무슨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아, 저희가 쫓던 자가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적들은 태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옷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던 것이지요. 우리 집에는 수상한 자가 없소. 당장 물러가시오. 예, 예, 실례했습니다. 도적들은 태수의 당당함에 어리둥절한 채 물러갔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연을 바라보자 서연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서방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며 들어왔습니다. 호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구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30대 여인이었는데 얼굴에는 흰색 가면을 쓴 채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묘양이라고 하오. 점술가이지. 오늘 이 집에 큰 인연이 닿는다는 점괘가 나와서 찾아왔는데 과연 그렇구려. 묘양은 태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바뀌는 날, 과연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는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허허, 너무 경계하지 마시오. 나는 두 분을 돕고 싶을 뿐이니까. 묘양은 부채를 펼치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손을요? 서연이 망설이며 손을 내밀자 묘양은 그녀의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라, 재미있는 운명이시네요. 무슨 뜻이죠? 마님은 두 번의 첫날 밤을 보실 팔자예요. 서연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묘양이 꽉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와 함께였고 두 번째는 산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자는 묘양이 의미심장하게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절구 때 같은 것을 지닌 자가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마님은 진정한 여인의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음란한 소리를 하시오? 호호,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죠. 마님, 이분이 진짜 서방님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늘이 보내준 인연일지도 모르지요. 무슨 말씀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내일 초해진사가 찾아올 테니. 묘양은 부채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또 있답니다.
물가에서 몸을 씻을 때는 특히나 누군가가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고 태수는 괜히 기침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묘양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태수와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최진사라면 시아버님의 조카예요. 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죠. 서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괴롭힌다는 말이요? 걔가 자꾸 자기와 혼인하라고 계속 압박해요. 시아버님도 반대하시지만 워낙 집요해서 태수는 서연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럼 제가 며칠만 머물면서 남편분 역할을 하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정말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요. 그리고 마님의 병도 제가 고쳐드려야 하고.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대신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날 밤 태수는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하지만 저 여인을 그냥 두자니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한편 안채에서는 서연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이랑 정말 똑같아. 목소리도 체격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춘매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님, 혹시 하늘에서 서방님이 보내신 건 아닐까요? 춘매야, 무슨 그런 말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게다가 의원이시래요. 만인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내일 쓸 약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군. 태수는 부엌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에 누가 물을 깃나? 호기심에 소리를 따라가던 태수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부엌에서 서연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 태수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의 눈에는 서연의 하얀 등과 풍만한 곡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지요.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는 나무 뒤에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무도 없나? 착각이었나 보네. 서연은 다시 목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물에서 일어서자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자 태수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그의 바지가 불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태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서연의 몸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아, 이놈이 너무 크니? 이런 고통도 크구나. 태수는 이불 속에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이 차려지고 태수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의원님,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그때 급히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오신대요. 뭐라고? 시아버님이? 서연이 당황하자 태수도 긴장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이라면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일단 만나 뵙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잠시 후 위험 있는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정대감이었지요. 서연아, 듣자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대감은 말을 멈추고 태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죽은 내 아들이? 아니, 넌 누구냐?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위는 떠돌이 의원 태수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태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했지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혹시 태준이냐? 네? 어떻게 저의 아버지를? 대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역시 하늘이 너를 보냈구나.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적이 있다. 정말이십니까? 대감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주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서연도 놀라서 듣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그래서 계속 너를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서연이를 부탁한다. 아버님, 최진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구나. 대감이 돌아간 후 서연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연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요. 이것도 운명일런지. 그때 밖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최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지요. 괜찮을 거요. 걱정 마시오. 최진사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지요. 형수님, 오늘은 확실한 답을 듣고 가야겠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사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태수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함부로 부르는가? 최진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분명 형님은 죽었는데 죽긴 누가 죽었단 말이냐? 나는 병조판서 댁의 주인이요. 당신이 내 아내를 괴롭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요? 태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최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뭔가 수상해. 형님이 살아있을 리 없는데. 뭐가 수상하다는 거요? 내가 밝혀내고 말겠어. 분명 사기꾼일 거야. 최진사는 분을 사기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집요함으로 가득했지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마님의 병을 먼저 치료해야겠습니다. 제 병을요? 태수는 약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화병과 상사병은 깊습니다. 단순히 약만으로는 낫지 않지요.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제가 매일 침을 놓고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셔야 해요.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서연을 치유했습니다. 아침마다 침을 놓고 직접 약을 다려 먹였지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시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가슴이 덜 답답해요. 다행이요. 이 약은 울금과 향부자를 넣어 만든 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연은 태수가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도 이렇게 다정했는데? 아니야, 이분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태수는 의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연을 대했고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저도 마침 잠이 안 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나으리는 왜 아직 장가를 안 가셨어요? 글쎄요. 가난한 의원에게 시집 오려는 여인이 없었지요.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거짓말. 나으리 같은 분이라면 여인들이 줄을 설 텐데. 마님이 너무 높이 사주시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는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의 아내인데다. 전혀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지요. 저희 생김새 때문에 마님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서연은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때 서연이 용기를 내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으리를 보면 죽은 서방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연의 고백에 태수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묘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호,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또 오셨군요. 도대체 정체가 뭐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정체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경고하러 왔어요. 경고요? 최진사가 당신의 정체를 캐고 있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묘양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연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며칠 후 태수가 한양시장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원님,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꼭 고쳐드리겠소. 태수가 능숙하게 할머니를 치료하자 사람들이 감탄하며 구경했지요. 정말 신기하네. 젊은 나이에 저런 의술이라니. 들으니 평조판서 댁에 사위로 들어갔다던데. 그때 수상한 사내가 군중 속에서 태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정탐꾼이었지요. 분명 일반 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조사해봐야겠군. 한편 서연은 안채에서 태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단장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이고, 태수, 나으리 오시는 날만 그러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가슴골이 보이는 저고리를 입으셨잖아요. 서연이 황급히 옷깃을 여미자 춘매가 더 놀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3년이나 혼자 주무셨으니 이제 좀 외로우실 만도 하죠. 제가 어제 밤에 봤는데 마님이 자다가 아잉 하고 신음하시더라고요. 춘매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고 보니 태수 나으리 있잖아요. 나으리께서 목욕하실 때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춘매가 팔뚝을 펼쳐 길이를 비교하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방앗간에 절구 때만 하더라고요. 마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야, 이 말괄량이가? 서연이 춘매를 때리려 하자 춘매가 도망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부럽긴 부럽네요.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난다, 마님. 혹시 첫날 밤에 쓸 미역 준비해둘까요? 뭐? 미역은 어디다 쓰려고? 아이고, 마님도 참. 이 춘매가 마님을 생각해서 그러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으리 그것이 너무 커서 마님께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역으로 미끄럽게. 야, 이 기집애야. 당장 나가지 못해. 춘매가 깔깔 웃으며 나가자 서연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장대할까? 무서우면서도 괜히 궁금하네. 서연이 얼굴이 펄컥 달아올라 부끄러워할 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특별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약이요? 태수는 붉은색 환약을 꺼내 보였지요. 이건 천산설련이라는 약재로 만든 거예요. 여인의 기혈을 보하고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합니다. 어머, 그런 귀한 약을. 태수가 약을 다리는 동안 서연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하며 정성스러운 손길이며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지요. 나으리, 목욕이나 하고 오시죠. 땀이 많이 나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직접 수건을 가져와 태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마님, 나으리.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최진사가 포졸들을 데리고 왔어요. 태수와 서연은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이자는 가짜다. 최진사는 한 사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자가 증인이다. 말해봐라. 예, 저는 한양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태수라는 자가 한 달 전에 저희 가게에서 약을 샀는데 분명 떠돌이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자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의원인 게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냐고? 넌 죽은 사촌 형이 아니잖아.
그때 대감이 위험있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대감. 이자는 사기꾼입니다. 형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대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네? 아시면서도? 태수는 내 은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내 새 사위가 될 사람이다. 최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숙부님, 내 며느리가 누구와 재혼하든 그건 우리 집안일이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대감의 단호한 말에 최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최진사는 포졸들과 함께 물러갔고 그날 밤 서희연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마님 잘못이 아니오. 그리고 저는 이미 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나으리를 사랑해요. 처음엔 죽은 서방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으리 자체가 좋아요. 태수는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시오? 달빛 아래 여인이 서 있었는데 바로 묘양이었지요. 참 보기 좋네요. 하지만 아직 시련이 남았어요. 또 무슨 수수께끼를 내려고 오셨어? 묘양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세요. 무슨 진실이요? 당신도 모르는 진실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실도요. 묘양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가 약재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당한 것이지요. 내 놈들은 누구냐? 칼을 든 자들이 태수를 애워쌌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것이 분명했지요. 죽어라. 네가 없어져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태수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들이 날아왔지요. 뭐야, 나쁜 놈들. 우리 은인을 해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태수가 무료로 치료해준 환자들이었지요. 태수 나으리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이놈들, 물러가지 못해. 결국 자객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도망쳤지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우릴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요. 잠시 뒤 상처를 입은 태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괜찮아. 그저 작은 상처일 뿐이요. 서연은 직접 태수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지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으리마저 이럴까봐. 저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마님을 두고 어떻게 가겠소. 그때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사의 지시로군.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아버님!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리고 태수야, 내게 할 말이 있다. 대감은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다. 때가 되면 내게 전해달라고 했지.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넌 이미 정대감을 만났을 것이다. 사실 정대감과 나는 오래전에 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다. 훗날 우리 자식들이 만난다면 맺어주기로. 하늘의 뜻대로 되기를.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 거다. 서연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네요. 그날 밤 서연은 태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나으리, 이제 알았어요. 왜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했는지. 마님. 서연은 수줍게 다가와 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나으리가 다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나으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마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소.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달콤하고도 애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연의 옷이 풀어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아, 마님, 정말 괜찮겠소? 네, 이제 과거는 잊고 아어리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때 서연이 태수의 가슴을 보다 놀랐습니다. 어머, 이건 태수의 왼쪽 가슴에 매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우리 집안의 표식이라고 아버지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매화꽃 같아요. 서연은 그 점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님, 이제 마님이 아니라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다 서연.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지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묘양이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묘양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지요.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묘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네요. 묘양은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그녀의 얼굴이 대감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실 병조판서 정대감의 딸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대감도 놀라서 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10년 전 아버지는 젊은 시절 기생이었던 제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셨죠.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떠나셨어요. 묘양은 품에서 오래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께 준 증표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주셨죠. 대감은 비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 내 어머니 이름이 묘하였구나. 정말 네가 그 아이란 말이냐? 네, 아버지.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가 이어지는 동안 최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묘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이제 당신의 진실도 밝혀야겠군요. 묘양은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병주의 군 20자를 빼돌려 팔아먹은 증거들이에요. 장부도 있고 거래한 상인들의 증언도 있죠. 뭐라고? 내가 감히 나라의 물자를. 최진사가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묘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점술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보를 모았어요. 최진사는 횡령한 돈으로 형수님도 얻으려 했던 거죠. 그 돈으로 청혼 선물을 준비하고 자객들도 고용했고요. 이런 파렴치한 놈. 아버지? 하지만 최진사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했죠. 조용히 물러나고 횡령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고. 최진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을 탐낸 것도 태수 형님을 해치려 한 것도 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반납하고 시골로 내려가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괴로웠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어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요. 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묘양이가 아니었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나. 최진사, 내가 네 조카라서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당장 한양을 떠나고 평생 돌아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태수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야겠구나. 아버님, 태수는 내 은인의 아들이자 이제 진정한 내 아들이 될 사람이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거라. 일주일 후 화려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온 한양이 들썩일 정도로 성대했지요. 신랑 신부 입장. 붉은 혼례복을 입은 태수와 서연이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지요. 서연아 씨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까? 신랑도 참등하시네.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온전히 당신의 사람이에요. 태수는 서연의 옷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소. 나으리 부끄러워요. 그때 서연이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지요. 어머, 정말 소문대로네요. 마치 절구대 같아요. 부인이 놀랄까봐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다. 놀라긴요? 오히려 더 기대돼요.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아, 아파. 아니에요.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총각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매화꽃이 만발했고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이튿날 아침 대감은 태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네 이술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해 주거라. 네,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묘양도 이제 당당히 대감의 딸로서 살게 되었고 최진사는 계획과 천선하여 착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태수와 서연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절구때 서방님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태수와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세동이가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태수는 후에 왕의 어이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서연은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지요.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으로 꽃 피었다고.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은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정말로 하늘은 오묘한 방법으로 인연을 맺어주나 봅니다. 죽은 남편 행세로 시작된 만남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로는 태수의 절구대 같은 그것 덕분에 서연이 평생 행복했다고 하니 그것도 하늘이 준 선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선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